탄압당한 채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르는 그런 북한에서 태어나 살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북한이 민주주의적인 국가입니까? 과연 그런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수 있고 평화롭게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 대한민국에 배우셨다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경찰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굶어 죽어간 500만 북한 주민들과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 아닌 죄로 대한민국 영화를 봤다는 죄로 대한민국을 공경했다는 죄로 자본주의를 찬양했다는 죄로 내가 누리고 싶을 수 있는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죄로 찬송가 한 구절을 읽어봤다는 죄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아니 2세, 3세 후대들까지 낳으면서 그 안에서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말이 민주주의고 말이 인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 북한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인민이 먼저다. 이민 위천, 이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늘처럼 모셨습니까? 자기가 하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 세상 최악의 독재자. 저는 지금도 소리 높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히틀러, 도지오, 무솔리니 세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후세인이나 가다피가 그런 악마라는 걸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 지도자가 그놈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도지오 히데키, 무솔리니, 가다피, 후세인을 합한 것에 10배는 넘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도지오는 조선인, 중국인, 필리핀, 동남아시아인들을 죽였습니다. 가다피나 후세인 또한 자기 반대사들만 숙청을 했고 반대교, 시아파나 이슬람 안에서 다른 파를 죽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김일성 만세를 안 불렀다는 이유로. 그럼 우리가 5.18 만세를 안 불렀다고 징역을 보내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럼 5.16 만세를 부르면 안 됩니까? 왜 5.18 만세를 부르고 5.16 만세를 부르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침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가를 살리신 게 5.16 혁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해임시정부를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상해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초대 총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9월 15일 통합 상해임시정부 연해주, 서울, 상해 통합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독립군 얘기를 하는데 독립군 500명을 5만 명으로 뻥튀기 하셔가지고 미국의 OSS에 넣어서 독립전쟁에 참여하게끔 해서 우리가 여몽연합군처럼 전범국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빛내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하고는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북한 주민 500만을 죽이고 아니 정확히 1000만 명 3000만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지금 2300만이라는데 이것 또한 조작의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인구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왔고 김정일 시대에도 진짜 북한 주민 들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김정일 오죽하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할 때 햇볕 정책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군인들도 진짜 총구리를 돌려댈 뻔했습니다. 루마니아 차이콥스키처럼 차우세스크처럼 진짜 모두가 들고 일어날 그 사태를 막은 장본인이 햇볕 정책입니다. 저는 항상 햇볕 정책에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것은 사자와 맹수들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일 뿐 어린 토끼와 사슴과 사냥들 같은 약한 짐승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햇볕 정책이 말이 됩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2016년, 2017년
진짜 자신이 죽을 걸 대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중심 청와대를 테러하는 부대를 무작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굳이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의 촛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면서 얻어온 게 뭡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미 인질 4명과 유해 59를 송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납북된 지금 현재 인질로 납치되어 있는 7명과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 250여 명, 그리고 납북자 수백여 명, 국군 프로도 지금 500분이 살아계십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데려왔습니까? 모셔왔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이 있는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인권이 아닙니까? 이게 자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진다고 해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안 됩니까? 왜 5.18 광주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5.18 유공자가 됩니까? 그러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광주 시위를 응원을 했다면 저 또한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요즘은 동학난이라고 북한에서도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외웠었습니다. 전봉준의 가보농민 전쟁. 그 동학난도 유족으로 친다면 저희 할아버지도 동학난에 참전했으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유족이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수많은 유족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사유재산을 모두 강제 국유화하기 위한 유치원 에듀5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 국유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국유화가 천국이 세상에서 살아봤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감기 한 번 장티푸스 이런 대장염 같은 거 한 번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에. 약을 살 돈이면 쌀을 사 먹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그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감기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죽음 또한 무섭지 않습니다. 어차피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한번 북송됐었습니다. 북송돼서 죽다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건 두렵습니다. 나 하나는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과 싸우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 가족에게는 북한과 같은 지옥의 땅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에게는 북한과 같은 끔찍하고도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저는 자다가도 꿈을 꾸면 고향이니까, 꿈결에도 가고 싶은 고향이니까 그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을 탈출하고 싶어 하다가 깹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숨겨놓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간 적이 없다. 그냥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 있는 현재다. 그러면서도 몰래 탈출의 기회를 노리다가 잡혀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이 탄로가 나서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다가 깨어납니다. 옆에서 와이프가 깨워주지 않으면 저는 심장이 멎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 가족, 내 후대들,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북한과 같은 지옥의 땅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주지 맙시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 폐기하라!